뭐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극한 거 연습을 좀 빨리 끝낸다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워서 너네 입장에서 많이 나가면 토하고 죽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앞부분을 하고 뒷부분을 하잖아? 니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뭐야? 앞부분 왜 하는 거야? 앞부분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오히려 앞부분이 존나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도 평소 특강 나한테 들은 친구들은 알 거야. 미분 대충 공식 뭔지 알지? x n승 미분하면 nx n-1 쓰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왜 나온 건지에 대해서 오늘 증명을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원리 구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을 절대로 모르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들아 좀 졸린 친구들은 잠 지금 빨리 깨고 이거 너무 집중해서 잘 들어줘야 돼. 알겠지? 오케이? 이제 그래프를 좀 가시적으로 볼 거예요. 오케이?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뭘까? 자, 봐봐. 니네 입장에서 다 물리할 때 다, 맞아, 속도야. 물리할 때 다 생각을 해봤을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 집에서 할머니들까지 60km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이렇게 갔는데 내가 여기를 1시간 만에 주파를 했대. 오케이? 이게 무슨 뜻이야? 나는 평균 시속 몇 킬로? 60km/h로 간 거야. 맞지? 오케이? 근데 내가 평균 시속 60km로 왔다고 해서 시작부터 60km로 달려? 아니요. 너네 현관문 나갈 때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속도 60km/h로 내려가니?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엘리베이터 가만히 있을 때는 0km, 그리고 차 타고 고속도로 달릴 때는 100km 달릴 때도 있고, 맞지? 그러다가 국도로 들어와서 신호등에 걸려. 그러면 다시 0km.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막 갔다 멈췄다 해서 총 걸린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러프하게 나눠버리면은 그게 평균 속도 60km/h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돼? 네. 이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야. 뭔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평균적인 변화율은 60km/h야. 속도가. 맞아? 근데 이 순간에서는 순간적인 변화율, 이 순간에서의 속도는 뭐야? 100km가 될 수도 있고 0km가 될 수도 있고 모른다고. 오히려 후진할 수도 있는 거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변화율을 니네가 뭘로 이해해주면 조금 쉬워? 속도로 이해해주면 쉬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율을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변화율이라는 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 요 점을 0,0이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 있는 요 점을 2,4라고 해. 오케이? 얘들아, 나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게 최종 목적지야.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할머니 댁이라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럼 봐봐. 얘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오케이? 이건 너무 이론상의 얘기고, 예를 들어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꺾여서 갈 수도 있고, 맞지? 아니면은 막 거지같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요, 그냥 이 점과 이 점 시작점과 끝점만 좀 놓고 보자라는 거야. 그걸 놓게 되면 결국 나는 x 증가량은 몇이야? 2, y 증가량은 몇이지? 4야. 그럼 나는 평균적으로 x가 이만큼 갈 때 y가 4만큼 올라갔구나. 그러면 얘와 얘의 비율, 이 직선의 뭐? 기울기를 뭐라고 불러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니네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얘들아, 여기가 1,3이야. 여기가 3,7이야.
얘들아 이거 우리 공동수학 2에서도 존나 많이 하잖아. 얘들아 얘 기울기 몇이야? 기울기 2점 라고 간단하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이제 나는 단어만 바꿔서 물어볼 거야. 얘들아 얘 평균 변화를 몇이야? 그럼 니네 뭐라고 대답하면 돼? 2여 이렇게 대답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요, 써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써놓으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전혀 어려울 거 없지. 근데 요 설명 봐봐. 씨발 그 쉬운 내용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맞지? 이거에 대해서 용어 정리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 잘 봐야 되라.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요 함수 위에서 여기에 0,0이라는 놈이 있고 여기에 1,3이라는 놈이 예를 들어 있다고 쳐봐. 얘 평균 변화는 뭐니? 3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 맞지? 이때 얘를 좀만 일반화 해볼게. 일반화. 여기를 내가 a,fa라고 할게. 괜찮지? 이 함수가 y는 fx인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점은 b, fb라고 놓을 수 있어. 여기까지 인정해요? 그러면 니네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뭐야? b-a분의 fb-fa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하세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잘 들어. 여기 있는 요 놈, 여기 있는 값이 뭐야? b-a인 거 맞지? 여기 있는 요 놈은 fb-fa인 거 맞지?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이때 나는 얘 표현을 이렇게 놓을 거야. 너네 델타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 델타? 이게 뭐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할 때 그 델타거든. 네 번째 라틴어. 얘의 대문자가 이거예요. 오케이? 그냥 삼각형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델타가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요게 사실 알파벳이 원래 라틴어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 알고 있지? 얘 영어로 하면 A, B, C, D예요. 델타는 D라고. 여기 있는 D는 무슨 의미냐면 D, difference. 이게 뭐야? 차이. difference. 차이. 오케이? 무슨 말이야 이거? X 값의 차이, Y 값의 차이라는 소리야. 이거 이해돼요? 니네 뭐 공통과학에서 이거 나오냐? 통과에서 나와? 통합과학에서 나와? 이거 델타 알고 있어요? 변화량 알겠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학에서는 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x의 증분 그리고 얘를 y의 증분이라고 표현한다. 증분이 뭐겠어? 증가한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 이걸 증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x의 증분, y의 증분. 그러니까 요 평균 변화를 내가 뭐라고 볼 수 있다?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이해돼요? 오케이.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괜찮지? 오케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 이제 나는 순간 변화율을 정의할 거야. 잘 들어봐야 돼.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요, 내가 y는 fx라는 놈이 있는데 여기를 a,fa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를 아까랑은 조금 달라요. x,fx라고 할게. 어떤 x일까? 괜찮아? 자, 얘네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는 그럼 뭐야 얘가? x-a분의 fx-fa지. 맞지? 나는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순간 변화율이 궁금한 거야. 뭔 말이냐면 얘가 정말로 이 점에서는 얼만큼 증가하고 있는가, 그 순간을 보고자 하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잘 들어봐. 이 순간 변화율을 어떻게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비유를 하나 들어줄게. 이거 생활 토막 상식이거든. 너네 엄마 아빠 차 타고 어디 가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에서 요 얘기 나오는 말 들어봤어? 전방에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다. 카메라요? 과속 방지 턱 말고 그 속도 제한 무슨 60km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라고 해갖고 존나 노래 틀면서 가고 있는데 60km 삐빙 삐빙 하느라 노래 씨발 장하셔갖고 노래 씨발 들리지도 않고 아빠 속도 좀 줄여 하는 그런 경험 없어? 있죠? 뭔 말인지 알지? 너네 그 과속 카메라의 원리가 뭔지 알아? 과속 카메라의 원리. 자,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 과속 카메라의 원리는 카메라가 이 새끼 씨발 속도 잘 맞춰서 따라오고 있나 하고 나는 이동하면서 실제로 얘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 없어요? 나를 다 병신보듯이 쳐다보지?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 아니면 스피드건으로 이 새끼 이렇게 찍는다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그런 생각을 안 하면서 사나요? 그냥 아 씨발 노래해!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 그 과속 카메라의 원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마다 원리는 다릅니다만 대표적인 원리는 이거. 도로가 이렇게 있지. 여기에 도로 바닥에 자 차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차가 이렇게 있어. 미안해. 나 29살인데 그림을 이렇게밖에 못 그려. 미안합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있다고 쳐. 자동차가 이리로 가고 있어. 근데 과속 카메라의 원리는 뭐냐면 여기에 버튼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버튼 같은 게 있어. 오케이? 그런데 차가 이리로 가면은 얘가 여기를 밟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얘를 밟는 순간과 얘를 밟는 순간이 있겠지. 여기서의 속도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예를 들어서 자 10시 0분 0초에 밟았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근데 여기는 얼마 안 떨어져 있거든? 예를 들어 한 10m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너네 예를 들어서 60km/h가 몇 미터 per sec야? 3,600m per hour니까.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데? 잠깐만 60km면은 60km면 6만 미터잖아. H는 뭐야? 3,600세컨드잖아, 맞지? 0 날리고 6 하나 날려주면 100 나누기 6이 뭐야? 한 14 정도? 14가 아니야. 16.666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1초당 16m나 가는 속도가 60km나. 됐어? 근데 만약에 60km 제한 구역이면은 얘가 정상적으로 통과하려면 여기를 몇 분 몇 초에 통과해야 돼? 10시 0분?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리는 속도일 거 아니야, 맞지? 얘가 10m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씨발 0.8초에 얘를 통과해야 60km로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버튼을 이것보다 빨리 눌러. 그럼 뭐야? 과속인 거야. 요거 이해돼요? 그 찰나의 순간을 내가 체크를 해봤을 때 얘가 이렇게 통과를 한다? 그러면 오케이 정상 속도 갔네. 근데 막 얘가 0.5초 만에 여기를 주파해버렸어. 그럼 어때? 이 새끼 과속.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상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200km 속도로 왔다가 존나 기적적으로 여기서 딱 멈춰. 그 다음에 다시 가. 그럼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야.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예? 많이 걸려가지고 이게 느낌이 있어요. 훌륭한 어머니를 그걸 아셨네. 그래요. 그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바에서 10m라고 하긴 했지만 원래는 한 200m? 좀 널널해. 알겠지? 널널해. 6m면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발판이 어디 있는 줄 알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우와 누가 봐도 저거 씨발 발판이다 라고 생기지 않았어. 그래요?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아내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 장치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정말로 60km/h로 달리고 있는지를 보려면 얘를 스피드건으로 쏘지 않는 이상 내가 잘 몰라. 근데 이 구간을 얘들아 10m가 아니라 존나 길게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걸 순간 속도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야, 애초에 1시간 동안 60km/h를 갈 때 1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잖아. 아까 할머니 집 갈 때. 맞아? 이거를 1시간 동안 간다. 이 구간이 어때? 존나 길어. 이 구간은 길면 길수록 순간 속도를 체크하는 게 부정확하다고. 길면 길수록. 맞지? 그러면 이 구간을 체크하는 게 짧으면 짧을수록 그 속도를 체크하는 게 더 정확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이거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그래프로 넘어와서 얘 순간적인 변화율을 어떻게 관측하기로 했냐면, 잘 봐.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 다시 말하면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 순간적인 속도, 이 순간적인 변화율을 체크하기 위해서 나는 얘 기울기랑 비교해 본 거야. 어때? 오차가 좀 있죠. 왜? 얘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뭐 해주면 돼? x를 점점점 여기에 가까이 붙이면 붙일수록 그 기울기의 오차가 줄어들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뭐 사랑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얘 기울기 완만하지. 네. 얘 기울기 가파르지. 네. 이 기울기가 얘를 표방하려면 얘가 점점점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니네 입장에서 x를 조금만 더 가까이 붙여볼게. 어때? 완만해졌죠. 얘를 더 붙이면 붙일수록 여기 기울기랑 비슷해진다. 너네는 원래 기울기를 구하려면 점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해주고 싶다면 어쨌든 점이 2개가 필요한데 나는 이 점에서의 순간을 찾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얘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야? 얘보다 진짜 조금 오른쪽에 있는 놈의 점과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그게 순간 변화율이지 않을까? 얘랑 별 차이가 없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까 그 과속 방지 카메라의 원리랑 비슷한 거죠. 얘 순간적인 속도를 딱 볼 때 발판을 만약에 하나만 놓는다고 생각해봐. 발판을 하나만 놔. 얘를 누르고 가. 근데 내가 속도를 체크를 하려면 시간분의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리가 없잖아. 시간도 없고 한 점밖에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얘를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서 시간분의 거리를 그 순간에서 체크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오케이? 얘도 그래프상에서 요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를 찾기가 힘들면 바로 옆에 요 점과의 기울기를 따져보면 요 순간에서의 변화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게 아이디어인 거예요. 아이디어는 이해가 돼요? 예. 오케이, 괜찮아? 근데 얘는 과속 방지턱이 아니라 그 과속 카메라가 아니라 얘는 실전이 아니라 수학이잖아. 맞아? 이론상 대가리를 굴려보면 얘를 무한히 가깝게 얘를 근접시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낸 거냐면 얘의 평균 변화율은 원래 뭐였어? 이제 내가 x, fx라고 했으니까 x-a분의 fx-fa로 바뀐 거예요. 요거 인정해? 근데 얘가 만약에 x가 어디에 가까이 가면? a에 가깝게 가면은 내가 얘의 순간적인 변화율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이 수학자들의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이해돼요? 두 점을 잡기 힘드니 바로 옆에 있는 점으로 잡아보자. 이게 순간 변화의 의미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건 약속인데요. 잘 들어. 약속이야. 얘가 나타내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 A일 때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그 순간 변화율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한 거야. A일 때의 순간적인 변화율입니다 라고 약속한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x는 a일 때의 미분 계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개수라는 말과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과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똑같은 의미야. 요 세 개가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건 네 글자로는 미분계수, 다섯 글자로는 순간 변화율, 여섯 글자로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표현합니다. 적어놓으세요. 여기까지 이해돼? 괜찮아? 얘들아 예. 이차 함수 아무거나 해봐. x제곱 x제곱 100x 너 말고 새끼야. x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오케이? 이런 이차 함수가 있다고 쳐. 알겠지? 동준이 점 아무거나 해. x가 몇일 때를 살펴? x가 1일 때. 이 함수를 그려보면 여기 축의 방정식 어디야? 2분의 4 x가 2분의 3일 때야. 그러면 나는 1일 때는 여기거든? 내가 보고 싶은 건 1일 때의 순간 변화를 구해보고 싶다고 생각해봐. 내가 순간 변화는 뭐라고? 네 글자로? 접선의 네 글자로. 미분계수 6글자로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내가 보고 싶은 건 요놈의 접선의 기울기야. 괜찮아? 내가 계산해봤을 때 얘는 무슨 값이 떴으면 좋겠어? 음수 값이 떴으면 좋겠어. 괜찮아? 실제로 내가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미분계수 기울기가 정말로 얘가 나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 오케이? 자, 미리 결과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1이야. 몇 떨어져 있어?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으면 기울기는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2배 해주면 되니까. 결과 알고 있는 친구들 있지? 나 이 값이 아마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 알겠지?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잘 봐.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볼게. 리미트 x가 어디로 올 때? 어디로 올 때? 1에 가까이 올 때. 괜찮아? x 마이너스 1. 그리고 fx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야. f1은 뭐야?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뭐 나오니? 2요. 빼기 2. 괜찮아요? 따라오지? 그럼 얘들아 이거 계산해보면 뭐 돼? x 마이너스 이거 되는 거 맞지? 2. 네. 괜찮지? 자 얘들아 이거 뭐분의 뭐고? 0분의 0꼴. 그치? 왜 0분의 0꼴이겠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 x가 a에 가까이 갔네. 얘 어디로 가? 0이요. 0으로 가. 얘 어디로 가겠어? 0이요. fa 빼기 fa니까 0에 가까이 다가갈 거 아니야. 얘는 무조건 0분의 0꼴로 만들어줄까요? 근데 0분의 0꼴 계산하는 방법 우리 저번에 계속 했어. 어떻게 한다고? 범인 찾아서 나누어 준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가 남지. 내가 여기 x에다가 1 대입해봐. 어떻게 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얘에서의 기울기가 뭘까?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몇 콤마 몇 지났어? 1 콤마 2 지났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1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라고 해서 얘를 바로 구해줄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돼?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점이 하나에 안 필요. 그지? 점이 하나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어떤 구조인지 이해하셨어? 다시 순간 변화율은 그 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다라는 거고 걔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오케이? 이해하셨지? 근데 아무도 태클을 안 거네. 쌤 뭔가 이상한데요? 라고 태클을 안 거네. 잠시만요. 쓸데없어요. 아무도 이상하다고 태클 안 해. 이상하다 저기서 댓글 걸어야 돼요. 내가 이 순간 변화를 얘들아 어떻게 정의했어? 여기는 x가 a에 가까이 다가간다 라고 얘기했지. 근데 내가 지금 확인한 건 뭐야? 오른쪽에서만 가까이 다가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내가 왜 멋대로 이렇게 썼지? 원래는 A에 대한 우극한이라고 바라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정해?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될까? 이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쭉 이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X를 이쪽으로 잡았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놈도 점점점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똑같이 접선의 기울기를 표방하지 않을까 라는 거라고. 요거 이해가 되세요? 네. 괜찮아? 그러면 얘가 지금 존재한다는 소리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소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존재해야 되고 그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찢어서 볼 건데 리미트 x가 a에 대한 우극한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x-a분의 fx-fa 그리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a에 대한 좌극한으로 갈 때 x-a분의 fx-fa 요거 두 개로 찢어서 볼 건데 잘 들어 잘 들어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얘들아 요거 애초에 이름이 뭐라고? 미분계수라고. 근데 얘는 미분계수긴 한데 어느 쪽에서 바라본 미분계수야? 오른쪽에서 바라본 미분계수야. 그럼 내가 극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좌극한과 우극한. 그럼 미분계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 함수가 극한값을 가지려면 다시 말하면 미분이 가능하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똑같아야 한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돼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얘들아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를 수도 있나? 예를 들어 생각해볼게. fx라는 놈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자, 잘 봐, 잘 봐, 잘 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려볼 수 있어, 니네? 어떻게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다가 얘는 여기서 몇 콤마 몇을 지나? 1,1을 지나. 그렇지 않아? 그런 다음에 나는 이 직선 그려줘야 되는데 이 직선은 몇 콤마 몇 지나? 1,1 지나잖아. 그럼 사실 얘는 연속이다. 요거까지는 인정하지.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똑같다. 괜찮지?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럼 얘의 x가 1일 때 미분계수가 존재할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 그럼 나는 미분계수가 존재할까를 보려면 얘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둘 다 살펴봐야 된다. 첫 번째 얘들아, 나 좌미분계수 먼저 살펴볼게. 좌미분계수는 어떻게 살펴줘? x가 a에 대한 좌극한으로 갈 때 x-a분의 fx 마이너스 fa잖아. 우극한으로 갈 때는 플러스로 간 다음에 x-a분의 fx 마이너스 fa잖아. 뭐야 근데 이 슈가 이게 다를 때 뭐가 있어? 뭔가 이상하지? 잘 들어 얘들아 봐봐 얘들아 요 상황에서 내가 얘의 극한값을 체크해 주려고 보니까 얘가 x-a에 가까이 가죠. 근데 위에 있는 놈의 fx를 보니까 x가 a보다 조금 작을 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1일 때를 보는 거지. 1일 때를 보는 거지. 1일 때를 보는 거지. 이때 fx는 얘야 얘야 얘인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번에 1일 때의 우미분계수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얘를 볼 때는 여기서의 fx는 누구인 거야? a인 거야. 그러니까 나누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와? 네. 잘 봐. 내가 얘 계산해 볼게. fx에다 뭐 집어넣어요? 이번에는 x 제곱 집어넣을 거라고. 괜찮아?
근데 F1은 그러면 1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어차피 똑같이 1로 하겠지. 너는 이거 극한값 계산할 수 있어? 네. 어떻게 계산해? 이렇게 한 다음에 1보다 조금 작은 값 대입하면 얘 뭐 돼? 2 되는 거잖아. 따라오지? 맞아? 리미트 x가 1에 대한 우극한으로 갈 때 이번에 x-1을 볼게. 이번엔 fx 뭐야? 3x 2가 돼. f1은 뭐야? 이거? 1 집어넣을까? 그럼 이번엔 3x 3이지. 요거 약분해서 계산하면 뭐야? 잘 들어.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똑같아 달라요. 그럼 얘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다가왔지? 그치?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이쪽에서의 기울기는 뭐다? 2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오른쪽 부분 직선을 그려주려고 보니까 얘 기울기가 갑자기 3으로 이렇게 떠올린다. 그러니까 연속해서 그려보면 하! 이런 느낌이야. 이해돼요? 얘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저 점수에 딱 평이랑 아니 씨발 숫자가 안 되잖아. 그냥 곡선이 두 개인 거 아니에요? 동안치 여기 왼쪽과 여기 오른쪽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잖아. 이걸 우리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약속이라고 그거. 이건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다르니까. 이해가 돼? 괜찮아요? 그래서 잘 들어.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또 하나 배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미분 가능성이야. 뭐라고? 우리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거 한 번만 정리해보자 얘들아. 극한 값이 존재할 조건은 뭐였어? 뭐였어?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똑같아야 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 다음 뭐 배웠어 또? 함수가 연속일 조건도 봤어. 함수가 연속일 조건은 뭐죠?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똑같을 뿐만 아니라 뭐도 똑같아야 돼? 함수값까지 똑같아야 돼. 맞아요? 이번에 새로운 개념을 또 하나 배울 건데 함수가 미분 가능할 조건. 뭐라고? 미분 가능할 조건. 어떤 함수는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미분 가능하다는 소리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소리야. 근데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뭐가 똑같아야 된다고?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똑같아야 돼. 내가 위에를 비워놨어. 위에는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일단 연속이어야 해.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어야 해. 오케이? 연속이면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마저 똑같아야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개를 보는 거야? 2개, 얘는 3개, 얘는 5개를 봐요. 오케이? 근데 이걸 매번 체크하기가 빡세잖아. 이걸 쉽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봐봐. 난 이렇게 설명하는 건 참 마음에 안 들긴 하거든? 왜냐면 대학교 가면 또 다르게 배울 거야. 뭐 바이오 슈트라우스 함수라고 뭐 따로 배우는 함수가 있을 텐데 그거 제외하고 문과도 배워요?
아 문과는 안 배워요. 문과가 뭔 수학이야. 문과는 그냥 그 계산기만 잘 두들기면 돼. 그래. 뭐 중고화 시대 때 뭐. 그지? 계산기 못 두드려도 돼. 챗 GPT한테만 물어보면 돼. 10 더하기 5가 뭐야? 물어보면 돼. 문과는 그것만 하면 돼. 아시겠지? 누가 쓸지 않고. 어? 근데 문과 좋아요. 문과 좋아. 문과 가서 술 마셔요. 그러니까 문과는 딱 24살까지 행복해. 취업 안 나 24살까지만. 근데 나 진지하게 그래도 문과가 취업 안 된다는 게 안 돼도 그냥 열심히 하면 취업도 되겠지 라고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안 보여. 얼마나 진짜 안 보여. 생기고 다 못간대 지금. 이과로 다시 바꿔야 돼. 그러니까 문과가 취업이 잘 되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취업이 잘 되는 유형. 첫 번째, 과랑 상관없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 됐어? 두 번째, 과랑 상관없이 자격증 공부를 한다. 오케이? 과랑 상관없이 창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대학교는 좆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선생님들이 과를 옥수 전공한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를 다닌다고 생각해봐. 영어 영문학과를 다닌다. 나와서 뭐해? 영어 선생님. 근데 이게 좀 구조가 존나 웃기지 않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약간 다단계 같은 거 아니야?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어. 너 나중에 뭐 할 거야? 영어 선생님. 그럼 뭐 하는 건데?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그럼 걔네는 뭐가 되는데? 영어 영문학과. 영어 선생님. 영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존나 다단계 아니야? 이게 체대랑 존나 비슷해. 체대 나와서 뭐 할 거야? 체육 선생님. 입시 체육 선생님. 입시 체육 선생님은 뭐 할 거야? 애들 체대 보내도록 가르치는 거야. 그럼 걔네는 나중에 가서 뭐 하는데? 체대 선생님. 그러니까 씨발 이게 다단계 아니야? 좀 그래요. 하여튼간 영어 영문학과 나와서 전공을 살리면서 뭔가 할 수 있으려면 뭘 못해. 전공 살리는 거 아무나 얘기해. 영어 영문학과 나와서 할 수 있는 거. 아니 영어 선생님 말고 영어를 외교관. 외교관은 영어 영문학과 나오면 끝나요? 외교관 5급 공무원이야. 공무원 시험 봐야 돼. 5급이에요? 5급이야. 5급 공무원이랑 똑같은 사람이 지금부터 교장 선생님이야. 교장 선생님이 5급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외교관도 시험 봐야 돼요. 그럼 영어 영문학과를 안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교관 시험 전형에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할 것이라고 써 있어? 아니야. 기계공학과를 나와도 영어를 존내 잘하고 그 외교관 시험을 통과를 하면 외교관 할 수 있어. 그럼 영어 영문학과를 나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럼 왜 영어 영문학과를 가? 언어학자. 어렵다. 근데 그거 하려면 교수 돼야 돼. 석박사 해야 돼. 그럼 미국 가야 돼. 영국 가야 돼. 그럼 뭐 할래? 그럼 뭔가 실용적인 거를 따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옥수 전공이야. 그러니까 영어 영문학과가 내 메인 과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곁다리가 돼버려. 뭔 말인지 알아? 저 영어도 잘해요가 돼버린다. 서버들이고. 저 이런 실용적인 것도 공부했는데요. 영어도 잘해요가 되는 거야. 영어가 내 친구 예를 들면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서 국민대 영어 영문학과를 나와서 광고 홍보 아니씨 뭐지? 광고 홍보 뭐 이런 메스 씨발 그런 거를 복수 전공했어. 오케이? 그거 나와서 결국에는 걔 광고 업계로 갔어요. 영어를 쓰냐? 한국말만 써요. 네. 네.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를 보면 왜 가는 거야? 그거야. 그렇지. 근데 복수 전공하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야 그러면? 근데 영어 영문학과에서 어차피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아니 이 배우는 게 없다라는 건 뭐 기준이야? 항상 공대 기준이야? 왜? 나는 공대를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기계공학과. 나 기계공학과 나왔어. 맞아요. 뭐 할 수 있을까? 일단 수학 공사하고 있죠. 이거 제외하고 과를 살린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뭐 할 수 있어? 자동차 쪽으로도 가고 배터리 쪽으로도 가고 갈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 왜? 걔는 실용적이거든. 이과니까. 배우는 내용이 돈이 되거든. 뭔 말하는 거야? 니네 공대와 자연 계열의 큰 차이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막 물리학과랑 기계공학과랑 큰 차이가 뭔지 알아? 실생활 사회 공대는요 돈이 안 들면 안 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네 초전도체 막 이런 거 있지. 초전도체를 왜 연구할 것 같아? 돈이 돼서야. 뭔 말인지 알아?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상용화하는 순간 돈이 된다. 공대는 그 실용성을 가지고 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돈이 되고 그 전공을 살려서 내가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영어 영문학. 영어가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거야. 뭐냐면 공대는 분야가 여러 개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나는 배터리 쪽을 팔 거야, 파버릴 거야 라고 한다면 배터리 쪽에서 미리 선행된 그 위에 되게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연구 결과들이 있지. 그 사람들은 피땀 어리게 그냥 계속 뼈 빠지게 공부해서 그 논문을 써냈을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읽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의 노력을 이제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연구하면 거기에 쌓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영어 공부는 어때? 영어 공부는 니네 입장에서 영어 선생님한테 영어 공부를 전수 받았어. 너네가 한 1, 2년 만에 그 영어 선생님 이상으로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요. 그럼 결국 경력 차예요. 이게 뭐야? 이미 그 영어 존나 잘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은 없어지는 구조예요. 근데 과학은 아니야. 논문 하나 써보면 이거를 후대에서 이어받아서 계속 할 수 있는 내용이야. 어쩌다가 이게 저희 이과랑 기과라고 맞아. 문과는 몰라도 돼. 대학교 가서 몰라도 돼. 근데 지금 고등학교 나부랭이 수학에서는 이게 통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봐봐 얘들아, 미분 가능한 함수는 부드러운 함수, 매끄러운 함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뭔 말인지 알아? 잘 들어봐야 돼. 봐봐. 부드럽다. 부드럽고 매끄러운 함수니? 네. 부드럽고 매끄러운 함수예요. 오케이? 근데 봐봐. 거칠해. 굉장히 거칠어. 왜? 어디가 거칠어? 저기요. 여기가 거칠어.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 얘 연속이니? 네. 연속이야. 근데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똑같니라고 물어보면 니네 어떻게 판별하면 돼? 왼쪽에서의 미분계수. 뭔 말이야?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의 미분계수. 미분계수는 4글자로, 미분계수는 5글자로, 순간면을 6글자로 접선의 기울기. 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오른쪽에서 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 다르죠. 맞아? 이런 경우에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봤을 때 어때? 얘 기울기가 2였다가 갑자기 3으로 올라갔다. 2랑 3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얘는 가다가 여기 가는 거야. 부드러워? 부드럽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물어보자 얘들아. 이 함수 그릴 수 있어? 네. 이 함수는 매끄러운 함수니? 아니요. 연속이니? 네. 연속이긴 해. 하지만 매끄럽진 않아. 왜 그런 거야? 얘의 왼쪽에서의 미분계수, 다시 말하면 접선의 갱. 직선에서 접선을 어떻게 그려? 직선의 기울기. 그냥 직선의 기울기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인 거야. 왜? 내가 미분계수를 어떻게 보기로 했어? 요 점 기준으로 이 점과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 보기로 했잖아.
근데 잘 들어봐. 얘 평균 변화는 얘가 이렇게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좌미분계수는 뭘로 계속 일정해? 마이너스 1로 일정하잖아. 오른쪽에서 보면 1로 일정해. 그럼 얘 좌미분계수는 몇? 마이너스 1. 우미분계수는 1.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똑같아 달라. 네. 다르다고. 하지만 연속이긴 해. 네. 그럼 얘를 뭐라고 해야 돼? 연속 함수이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해주면 된다고. 이해가 돼? 괜찮아? 그러면 이것도 볼 수 있겠네요. 모든 절대값 함수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자, 봐봐 얘들아. 이 점에 대해서 얘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똑같아 달라. 다를 수밖에 없어. 왜? 얘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지. 얘를 뒤집어 깐 것뿐이지. 자, 봐봐. 원래 요 이차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였어. 근데 얘는 여기서의 좌미분계수가 예를 들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그럼 우미분계수는 원래는 이 원래 함수에서도 우미분계수는 몇이었어? 마이너스 2였어. 근데 얘가 뒤집어 올라갔다고. 얘네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기울기가 반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연속이긴 하지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달라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절대값 함수는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한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얘 절대값이었어. 어떻게 돼? 끝에 얘 기울기 몇이야? 좌미분계수 0이야. 접한다. 우미분계수도 0이야. 얘는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아요. 그러면 니네 입장에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이 가능하려면 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 맞아? 그럼 이 그래프는 어때? 이런 그래프. 다르네요. 뚫고 지나가는데 여기서의 좌미분계수가 0, 여기서의 우미분계수도 0이 되는 놈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얘는 뒤집어도 뭐야? 얘도 0, 얘도 0이야. 얘는 뚫고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부드럽게만 연결되면 된다. 이해돼요? 오케이? 선생님 저건 접하는 거예요. 접하는 거야. 접하는데 뚫고 지나가는 거야. 이걸 삼중근이라고 불러. 알겠지? 나 좀만 더 딥해져도 돼? 네. 좀만 더 딥해질게. 좀만 더. 얘들아, 자, 잘 들어. 내가 이런 함수를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봐봐. 빵꾸 뚫려 있어. 이렇게 된 거야. 어떤 그래프인지 알겠어? 대충? 근데 여기서의 기울기를 체크해 보니까 여기 기울기가 2야. 이 점에서 여기서의 기울기를 체크해 보니까 2야.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야? 불가능한 함수야? 미분 불가능이야. 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똑같은 건 일단 전제 조건이어야 하는데 얘는 연속이 일단 안 되지.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함수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잘 들어. 근데 여기가 중요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똑같니? 네. 달라요. 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다르다. 자, 이거는 현재 고3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내용이거든. 왜? 애들이 계속 그림으로만 보자고 하니까 얘가 좌미분계수인 줄 알고 얘가 우미분계수인 줄 알고. 그거는 연속할 때만 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봐야 좌미분계수의 의미가 뭐였어? 좌미분계수의 의미? 예를 들어 얘들아, 내가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해볼게. 자, 얘들아, 여기가 y는 x제곱이라고 생각해봐. 여기 몇 콤마 몇이야? 1,1이지? 네. 맞아? 근데 여기가 대충 1,3이 되면서 기울기가 2가 되도록 만들어볼게. y는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 괜찮지? 이해돼? 그냥 이쪽만 두 칸 올렸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1일 때의
미분계수를 살펴보려면 1일 때의 우미분계수와 1일 때의 좌미분계수를 살펴보는데 맞지? 좌미분 먼저 볼게. 아니다, 우미분 먼저 볼게. 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이거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네. 따라오지? 괜찮지? 네. 잘 봐. 나 이거 다 지울게. 다 머릿속에 있지? 얘들아, 나 이거 계산해볼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자, 잘 봐. x-1에다가 fx 빼기 f1에서 여기 있는 fx는 어떤 fx야? 얘야. 오른쪽이 오른쪽이야. 맞지? 왜? 1보다 조금 큰 쪽에서의 미분계수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 fx는 이번엔 얘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지? 괜찮아? 따라오겠어? 네. 괜찮아? 그러면 여기 x제곱 플러스 2를 집어. 그 다음에 f1은 뭐야? f1은 뭐야? 3이잖아. 괜찮아요? 그럼 얘 계산은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지? 그러면 그럼 얘 우미분계수는 뭐야? 2예요.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아니야? 괜찮아? 근데 나 좌미분계수 계산해 볼게. 자, 잘 들어. 1에 대한 정확한 거 같아. x 마이너스 맞지? 나 fx 뭐라고 써야 돼? f1을 뭐라고 써야 돼? 이러면 안 돼. 아. f1이 뭐야? 3이다. 3이야. 아, 함수값. 이 컴을 스물세. f1이라는 거는 이 전체 함수의 1일 때의 함수값이야. 그럼 애초에 얘는 0분의 상수예요. 무한. 얘 뭐해? 무한대로 발산해. 그래서 내가 아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의 정의를 뭐라고 했어? 잘 봐. 야, 얘 우미분계수 체크를 할 때, 얘 1일 때의 정말 함수 값 있지? 그치? 얘를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을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했을 때 얘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이해해? 근데 얘가 이렇게 불연속이 돼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얘의 1일 때의 함수값은 정말 여기가 맞아. 근데 왼쪽일 때의 함수값이 뭐가 돼? 여기가 돼. 그럼 얘 평균 변화를 어떻게 그려지는 줄 알아?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이게 점점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돼? 무한히 발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좌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네, 선생님이 이라고 쓰신 거 아니에요? 뭐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조금 왼쪽에서의 기울기를 체크해보면 이건 될 것 같다. 인데 사실 얘가 좌미분계수는 아니야. 아.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의 정확한 정의는 우리가 함수값을 계산해서 정확한 정의. 이해됐어요? 오케이. 오늘이 좀만 쉬었다 갑시다.